까지 한 바퀴 쭉 돌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천지가 다시 교합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위에 있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죠? 아래로 내려와서 땅과 만나서 만물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상제 개념, 하느님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무한한 뭐예요? 기도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태라고 하는 것은 그 주역이 상경과 하경, 상경이 천도의 이치를 다룬 것이라 그러면은 하경은 인사 이치를 다루고 있고, 반면에 또 천도의 이치인 상경에서도 1부터 10까지가 바로 천도의 운행이라고 보면은 지천택계는 그 속에서 바로 천지가 교합하여서 지금 만물을 생하는 이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택리라고 하는 것도 1부터 10까지 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만물이 수장을 하는데, 하늘의 이치가 양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1이라고 하는 만물을 덮었던 양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땅 속으로 들어와야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다시 둘이라고 하는 그 땅 속에 그 땅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시 그 속에서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사귀면서 다시 만물인 바로 삼을 낳는 상이 되고, 그죠? 삼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 있어야 그 물건들이 뭐예요? 각종 기류가 되는 거죠. 각각의 그 종류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그 사방 팔방으로 펼쳐져서 만물을 생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두 기운이 바로 교류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만물이 생하는 이치를 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것이 하도로 얘기할 때 생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늘과 땅이 사귀면서 다시 이제 그 속에서 순환 반복하는 이치로 해서, 자, 6이 나오고 7, 8, 9, 10이라고 해서 바로 성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수와 성수의 합, 그 다음에 홀수와 짝수의 합, 이것으로 해서 자, 수화 목금토라고 하는 바로 오행의 이치를 쭉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천택계상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지천태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글자 그대로 쓴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땅이 되겠죠. 그대로 보면 땅이 되는 것이고, 땅이 바깥으로, 이거는 바깥이 되고 이거는 속입니다. 이게 외가 되고 이거는 안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땅 속으로 뭐가 들어왔냐면은 하늘 기운이 들어오죠. 하늘은 일로 쓰지 않고 최소한 3을 쓰는 거죠. 삼재에서 삼천양지법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상입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하늘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따뜻해지면, 땅 속이 따뜻해지면 만물이 두루 싹 트는 상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자, 봄에 정월의 상이 되는 거죠. 봄에 대해서 지천태의 상이 되고, 만물이 비로소 나오려면은 바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물이 되는 것이 되고, 그 속에 양이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3개, 4개가 되면 이게 전부 다 땅 속이 뭐예요? 양기운이 이렇게 쭉 나온 거니까 봄이라고 할 때는 만물이 싹 트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봄은 바로 속에 양기운이 다 있더라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만물이 두루두루 싹 터서 가을이 되면은 뭘 하나요? 절구에다 놓고 찍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물을 내는 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다음에 악기도 연주하고 아래를 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루 받든다라고 해서 받들 봉자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간략해서 줄인 것이 바로 뭐다? 대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진 삼재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은 바로 하늘이라 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대제라 건원이여 라고 했고, 천진 삼재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은 뭐다? 하늘이다 라고 해서 천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하늘의 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진 삼재 가운데서도 만물을 다 덮고 있는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자,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사귐을 표현했고,
1차적으로는 사귀는데 소왕대래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봄에 인월이 되겠죠. 자, 인월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인월은 자, 입추운절을 거쳐 가지고 바로 1월달 지천태월이 되는 거죠. 지천태월이 되는 거니까 소라고 하는 것, 이제 음기운은 점점 가고, 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음기운은 가고 양기운은 오니, 그래서 길고 형통하니라. 그 괴상 속에서도 항상 보면은 위는 항상 밑에서부터 자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간다라고 하는 진 개념으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안쪽이 되니까 지금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소위는 가고 바로 뭐예요? 군자가 오는 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데 좋지는 않아요. 아직은 바깥이 춥잖아요. 그죠? 아직은 좀 소인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나 곧 이거는 그죠? 어쨌든 계속 쭉쭉 자라나가는 상황이니까 길고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와서 봄이 되었잖아요. 그죠? 봄이 되고, 그 다음에 머지않아서 서남 곤방이 뭐예요? 곡식들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길하고 형통하다라고 했고, 문왕이 하신 이 전체 말씀에 대해서 소왕대래 길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가 한꺼번에 바로 그건 뭐냐? 1차적으로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그죠? 천지교의 만물이 통냐며 이렇게 표현했죠. 1차적으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천지교의 만물이 통이라 라는 말, 여기서 많은 단어들 나옵니다. 교통이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자, 교통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통. 중국에 가면 교통은행이 있죠. 중국 최고의 제일 큰 은행입니다. 그 운전수들만 거기 가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죠. 모든 것들이 자, 교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화폐니까. 그래서 그 이른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교통이라는 말. 우리 지금 실제로 교통도 이걸로 쓰죠. 그죠. 교통이라는 것도 이것도 쓰는 것이고, 차량을 움직여서 서로 간에 쉽게 서로 만나는데 아주 쭉 통한다 이런 의미의 통이죠. 그 다음에 상하 교의 기지 동냐며, 윗사람 아랫사람, 그죠? 위로 윗사람 아랫사람이 사귀면서 그 뜻이 어떻게 된다?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된다. 서로 사람의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서로 만나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만나면서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 뜻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지라는 말로 이렇게 쓰죠. 동지라는 말로 지천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호로, 그 양보와 음보로 표현하자면은, 양과 음으로 표현하자면은 안은 순양이 되니까, 그래서 내양이, 바깥은 순음이죠. 그래서 내양이 외음하며, 그 다음에 성질로 표현한다면은, 그죠? 성질로 표현하자면은 안은 하늘이니까 강건하고, 그 다음에 바깥은 음이니까 곤괴니까 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 성리학자들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본받는 덕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건순오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음양오행을 건순오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그 이론을 전개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잘못되는 것들도 지적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안은 군자이고 바깥은 소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안은 군자이고 바깥은 소인이니, 결국은 지금 밑에서부터 계속 지금 올라가는 것이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뀌는 것입니다. 자, 소인이 지배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러면은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또 바뀌고 가는 거니까,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는 사그라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공자가 지향하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도가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저 소인의 도는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것이 어디에 있더라? 서계전 맨 마지막, 서계전이 아니라 잡계전이죠. 잡계전 맨 마지막에다 뭘 뒀냐면 택천 쾌궤를 두었죠. 맨 마지막에다 택천 쾌궤를 두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예요?
군자의 도가 택천쾌계라라고 하는 것은 자 양효가 5개 있고 마지막 음효가 하나가 있으니까 양이 음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택천 맨 마지막에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쾌는 결량이 쾌는 결단함이라 그랬습니다. 쾌는 결단함이니 바로 강유결려라. 강과 강이 유를 강결유 강이 유를 결단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아까 그 천택 리귀에서도 구호가 쾌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쾌리 결단하에서 밟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쾌리니까 바로 뭐예요? 유를 결단하여서 그죠? 유를 결단하여서 강이 유를 결단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 결량이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이걸로 표현했죠. 군자의 도가 자라나매 그 다음에 소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군자의 도 장이요 소인도 뭐라고 했다? 우야라 그죠? 근심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인들은 지금 근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한결같이 성인의 도 여러 책들을 편찬하시고 주역의 12전을 지으신 뜻은 군자의 도를 널리 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대상전 공자가 별도로 두고 뭐라고 표현하면 천지교태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과 땅이 사귐이 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음과 양이 사귄다라는 뜻이죠. 교라고 할 때 교는 6은 뭐예요? 숫자가 권귀가 되죠. 권귀가 됩니다. 항상 수로 다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땅은 뭐예요? 9가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이 지금 사귄다. 6이 사귄다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사귄다? 9하고 사귄다라는 것이죠. 9하고. 그래서 지천 택귀의 상 자체가 그대로 교라는 뜻입니다. 다시 사귄다 그러면 어머니가 누구하고 사귄다? 아버지하고 사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가 나갈 때는 갓을 쓰고 나가시고 집에 들어가서는 갓을 벗고 엄마와 사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글자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저쪽 동네에서 그 갑사를 가는데 그리고 일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암 이현보 그 종택을 갔는데 농암 선생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때에 그 두루두루 그러니까 안동 지역에 명말처럼 그러니까 대학자들이 있었죠. 퇴계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어쨌든 퇴계가 나중에 후에 합류하게 되고 그 뭐 이현보 그다음에 또 누구냐 저기 권벌 충재 권벌 뭐 등등등등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 나중에 이현보 같은 사람이 나중에 뭘 했느냐 거기다 구인회를 결성해요. 그 구인회 무슨 노인 구인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양로 구인 구로회인가? 구로회를 어쨌든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도 끼어달라 하면서 나중에 뭐 숫자가 뭐 1000몇 명인가까지 늘어났던데 그건 의미 없죠. 구라고 쓴 이유가 단순한 그냥 9사람의 의미는 아니죠. 태양수 구가 되는 거죠. 노양수 구가 되죠. 그러니까 노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늙은 노인네들이라 이 뜻인데 근데 구로회를 결성해서 이제 같이 음풍농어를 하면서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대체로 거기 있는 분들이 특히 이 농암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예요? 연산군 때 상원은 정원까지 됐다가 무오사화 이후에 4년 뒤에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데 어쨌든 중앙 권력에 대해 나름대로 염증을 느끼고 그냥 지방의 그 관찰사로 또는 뭐 현령으로만 그 계속 빙글빙글 돈 분이에요. 참 보기 드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원래 집은 뭐 다른 쪽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 안동댐을 만들면서 그 지역이 수몰이 돼가지고 각 곳에 있었던 그 집안에 뭐예요? 뭐 종택, 사당, 그 다음에 분강, 서원 뭐 등등을 한 곳에다 다 모아놨는데 기가 막힌 장소더구만요. 분강촌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딱 들어가는 길이 병산서원 들어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얼핏 비슷한데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오히려 안동댐이
이 집안 너무 멋지게 만들어줬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더 이상 시문을 읽고 이 유학을 논하는 일들은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고택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숙박업소, 민박업소들로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기풍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이라도 좀 거기서 숙박하는데 뭐라도 좀 하나의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운영을 해서 그 공부하는 것들을 좀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설들이 항상 보면 저는 가보면 아까워요. 그 잠자면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들은 안 하는 거 보면은 참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죠. 능력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임금과 그 어디에요 경복궁의 중궁전 이름이 바로 교태전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교자를 뭐라 그래요? 이야, 교태 떤다라는 그 교태로 보면서 정말 서슴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국 뭐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아 이게 왕비가 임금에게 교태를 떠는 곳이라 이런 방식으로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이게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교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궁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태 이하여 후 이하여 주역에 보면은 자 이 대상전에 후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체로 한 7군데가 나오는데요. 후라고 표현한 선왕에 이하여 후 이하여 상 이하여 뭐 대인 이하여 두루두루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부 다가 그 군자 이하여라고 두는데 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후사, 그러니까 사위가 되죠. 그 임금 자리를 이은 임금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창업군주가 아닌 그 이어서 그 임금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후자는 뒤후자가 되죠. 뒤후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임금님이 저 상을 보고 지천택계의 상을 보고서 재상 천지 지도하며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서 이루며 그 다음에 천지의 마땅함을 돕고 돕느니라. 그죠? 돕고 도와서 이 좌우민 하느니라. 백성들을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왼쪽에서 돕고 오른쪽에서 돕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마름질한다라고 할 때 원래 제자는 뭘로 쓰냐면 오디자로 써야 되겠죠. 오디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 여기서 단순히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재화가 되는 것들, 백성들의 재화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서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늘과 땅 천간 지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늘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하늘이 1부터 10까지 쭉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책력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양 하늘로 표현하자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천간을 뭘로 두느냐면은 10간으로 두는 거죠. 10개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봄 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뭘로 표현하냐면 천간이라고 하늘 개념이라고 하는 하루로 표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하루 개념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1년 사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시. 다시 말 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해가 떴다 그러면 하루죠. 해가 졌다 그러면 하루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저의 태양의 고도에 따라 지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 느낍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자 연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느냐면은 달이 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 그러면 하루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적어 나가야 되는데 하루를 어떻게 알아요? 오늘 지금 해 뜬 저 위치를 보고 오늘 며칠쯤 된다 이거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다행히도 매일 해가 뜰 때마다 매일 밤에 달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달의 모양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날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인류가 만드는 기가 막힌 책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글자 하나 모르는 할머니들 자 무지렁이 저 농촌 그저 농부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며칠인지 알죠. 달 보고 알아요. 시어머니 생일도 알고 남편 생일도 챙길 줄 알고 그죠? 제삿날 챙길 줄 알고 다 챙깁니다. 기가 막히게 챙기죠.
수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간하고 육식갑자로 기본적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그날 해가 뜬다 그러면 그날 달의 모양을 보고 뭘 가르냐? 그때는 날짜가 되는 거죠. 일자, 그죠? 날짜, 그 날짜를 기록하는 거, 일자가 되겠죠. 그 날의 일자라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바로 달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달이 한 바퀴 삥 돌고 차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또 별도로 뭐냐? 한 달 그랬죠. 그래서 한 달 개념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달의 모양을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 해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봄, 그리고 다시 봄 할 때까지 달은 몇 번 차고 지느냐면은 12번이 되는 거죠. 달이 둥글게 되는데 대략 소월 대월에서 29일 30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며칠이냐면 12달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은 양으로 표현하고 땅은 음으로 달로 표현하니까 간지에서 천간은 10간이 되고 지지는 몇 간이 된다? 12지가 되는 거죠. 12지가 됩니다. 글자도 잘 보라 그랬습니다. 1부터 10까지 내리는 건 뭐다? 저 위에 하늘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 그래서 주관한다.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 라고 할 때 간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이 1부터 10까지 내리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예요? 아까 지천태에서 싹이 트죠. 기운은 1부터 10까지 가는 음량의 기운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없죠. 반드시 모든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베풀어졌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죠. 형체가 생기는 거. 지예요. 그래서 가지 개념으로도 쓰고, 그래서 지탱한다 할 때 쓰는 것이, 그래서 지지라고 해서 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간지라고 하는 글자 따로 노는 거 아닙니다. 다 글자 이 이치 속에서 두루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 십이라고 하는 것,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가면서 만물이 다 이제 열리는 거죠. 두고 지면서 만물이 다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 열매 맺고 하는 것이 바로 열 천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그래서 12번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는 것이 뭐예요? 60 갑자로 표현하는 거죠. 항상 음량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60 갑자 개념으로 해서 한 바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치를 잘 알고, 그래서 60 갑자로서 표현을 했고, 그걸 가지고 날짜를 쭉 표현을 하고, 그런데 이제 1년 12달만 갖고는 부족하죠. 뭐가 되냐? 왜냐하면 1년 12달만 갖고는 태양력은 366일, 그 다음에 달은 12달이니까 대략 354일이 되겠죠. 그래서 1년이면 대략 12달에 12일이죠. 12일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3년마다 윤달 한 번 두고 5년에 2번, 8년에 3번, 19세 7윤법까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매우 정밀한 역법까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달로만 얘기하면 힘들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윤달을 두는데, 그러면 내가 윤 3월 아니면 윤 4월 이때 뭘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될지 이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태양력에다 맞춘 것이 바로 뭐예요? 24절기입니다. 24절기에다가 그래서 태양력을 맞춘 거죠. 그 여러분들이 동지 그러면은 며칠? 양력으로 12월 20일, 21일, 22일 요때인가요? 왜냐면 이게 철저하게 이건 태양력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죠. 누가 봐도 현명한 책력입니다. 태양력만 갖고는 절대로 양력이란 저달력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저거는 그냥 1년 366일이고 대략 여기다 맞춰가지고 그냥 잘라 놓은 겁니다. 그것도 며칠씩? 30일, 31일. 그래 놓고 조금 여기 차이 나는 거 바로 잡았다. 그래서 나 율리우스 시죠? 줄라이 집어넣고, 나 아우구스투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동양의 이 성인들은 그런 짓 안 하죠. 하늘 땅 이미 다 만들었는데 인간이 가만히 관찰만 하고 그것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론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다 이치를 따져가지고 음양 오행론이다 하도수다 뭐다 해가면서 그죠? 홍범이다라는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지. 뒤늦게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저 유목민들이 나 이거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누구예요? 아무아무개 이론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그거 틀렸다? 그럼 다시 고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서구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열심히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누구누구 이론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서 그거 풀어먹죠 애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아이 다시 앱니다. 이런 식으로 막 흔들어놔요. 그러놓고서 우리는 그 이론 사람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지 못하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동양의 이 학문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이치만 터득하면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가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서당 교육은 외우는 교육이야. 물론 이제 그때는 과거 시험 보려니까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고 이 이치는 뭐 공자도 표현했지만 백성들을 따르게 할 수 있어도 알게 하기는 어렵다. 이 표현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치에 통달해서 깨우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무작정 외우고 하는데요. 적어도 학문하는 분들은 제발 좀 그죠? 그런 그 서구적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진중하게 차분하게 자신 것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 길은 더 멀어지고 있죠. 왜냐? 오로지 이제 한글 전용만 쓰고 그 다음에 이 한자라는 것 자체도 안 쓰고 이제 저거 오로지 또 뭐냐 중국 발음으로 또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자 백성들을 뭐 애초부터 무지몽매하다 치지만은 이름하여서 학자들조차도 밝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전 택계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책력을 만들어도 책력이 어느 날 누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희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가장 중요하니까 아직 글자도 없고 아직은 정밀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음량의 이 두 부호를 가지고 일단 1년에 12대를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지뢰 복계로부터 시작해서 중지 곤계로까지 해서 1년 12달 나오고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제 글자까지 만들어서 자 12달 이름뿐만 아니라 24절기까지 쭉 완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 속에다가 누구 이름 집어넣던가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뒤를 이어가는 임금들이 계속 천지의 도를 마름지라해서 더욱더 정밀하게 역법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도록 하느냐?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재화의 바탕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류가 만들었던 최초의 화폐가 되는 거죠. 최초의 화폐. 재화가 되는 겁니다. 그 재화가 바로 뭐였느냐면은 쌀과 이거는 기본적으로 먹는 거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언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먹는 거는 당연히 먹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조금 먹는 게 남으니까 그 다음에 뭘 시작하느냐면은 장식을 시작합니다. 그 장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맨날 그죠? 우리가 쌀도 먹지만은 그 다음에 육류 단백질 섭취해야 되죠. 단백질 섭취하기 최고로 좋은 것이 한반도 땅에 보세요. 그 황해 이역에 보면은 그 갯벌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면 뭐 주워요? 세상에 편한 게 위험 전혀 없이 죽는 게 바로 조개잖아요. 그래서 조개 먹고 나서 배고플 때는 그거 삶아가지고 먹느라 정신 없습니다. 조금 배부르고 난데 가만히 봤더니 색들이 알록달록하고 이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얘들 조금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서는 걸고 다니죠. 걸고 저기 갔더니 야 그거 뭐냐 나 좀 줘라. 내가 쌀 얼마 줄게 너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탕이 바로 뭐냐면 조개입니다. 조개가 모든 재화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것만 갖고 다니면 뭐든지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바꾸고 싶은 걸로 다 바꾸게 됩니다. 이게 화폐예요. 이게 재화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옷감도 멋지게 짜니까 이제 그야말로 폐가 나오는 거죠. 비단에서 옷감으로 짜는 것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로 쓰는 것이고 이 조개는 나중에 이제 워낙 흔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화폐 가치로 없어지죠. 진시황제 들어서 이건 더 이상 화폐로 안 쓴다라고 해서 공포하고 지금은 안 씁니다. 근데 여전히 자개장 같은 거 되게 비싸죠. 아주 고급 자개들. 그래서 이 제자를 우리가 마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도를 이리 주물러 보고 저리 주물러 봐가지고 해서 백성들에게 농사짓기에 딱 편한 책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천지의 도를 마름지라해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게 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의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천지의 마땅함을 보고, 자, 지금 이제 산간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거, 좀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거, 그 땅에 그저 고저, 그 다음에 습지,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각 곳에마다 기르기에 적당한 것들을 이렇게 심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천지의 마땅함을 돕고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공평에 나오죠. 하우시 우공편에, 자, 하우시란다. 하서에 오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고, 구주우적이라고 하는데 보면 게 있죠. 오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각 지역의 평수토, 그러니까 물과 그 다음에 땅을 다 안정시키고 난 뒤에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바치게 만드는 거죠. 곡물로서. 그것이 다 그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 마땅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농사짓게 하는 거죠.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요즘은 오로지 돈벌이의 문제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특용작물 짓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이 천지의 마땅함을 돕는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로써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그저 좌우에서 돕도록 항상 백성들을 돕는 정치를 한다라는 바로 위민의 정치를 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민.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니까 조선시대 성종임금 때 마침내 뭘 만들어내면 온실을 만들어내죠.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겨울, 한 추운 겨울에, 끙끙 추운 겨울에 국화꽃을 한 착 피워가지고 임금한테 딱 바칩니다. 그때 이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야, 이렇게도, 이게 그러니까 천지의 마땅함을, 그죠? 천지의 도를, 그냥 천지의 도를 잘 마름질했다라고 볼 줄 알았더라면은 이쪽이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것이라. 참 좋기는 한데 두 번 다시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진이냐 후진이냐 이게 그 가름길을 대고 결국에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구 문명에서 침탈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사회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살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글자에 그런저런 이치가 다 있으니까 깊이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우쳐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초효. 초효에 자, 발모연이 자, 띠풀을 뽑는데 여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째 뽑는다 여라는 개념 그죠? 여라는 원래 풀여, 먹을여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이때 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잠깐만요. 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뿔들이 저기 그 정자 같은 경우에 뭐라면 근지 상견연자라 그래서 뿌리가 서로 그냥 얼기설기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띠풀 보셨죠? 띠. 그러니까 띠 같은 경우에 저 바닷가나 강가에서 자라는 것들인데 한번 이렇게 뽑으려면 어떻든가요? 밑에 막 뿌리가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띠풀에 뿌리가 얽히고 설켜져서 그러니까 띠풀에 뿌리를 뽑는데 그냥 일단 뿌리로 표현합니다. 뿌리를 뽑는데 이기휘라 그래서 그 무리로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휘라고 하는 건 원래 고슴도치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고슴도치가 그 이불을 가지고서는 저 땅속에 다 열매 맺은 것들 뿌리들 이렇게 캐먹는 거죠. 뿌리째로 캐먹는 데서 이게 고슴도치 휘라고도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리 개념입니다. 고슴도치가 잎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나온 주둥이를 가지고 그 땅속에 숨겨져 있던 그저 뭐예요? 열매들이죠. 뿌리들을 이렇게 다 긁어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 때 고슴도치나 이렇게 이런 애들, 그죠? 멧돼지나 고슴도치 한번 습격 받으면은 농작물 완전 작살나는 거죠. 특히 산비탈에 이렇게 산대. 그래서 그 여기서는 뿌리, 무리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띠풀을 뽑는데, 띠풀의 뿌리째를 뽑는데 그 무리로서 한다. 한꺼번에 쫙 다 뽑혀져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가면 정하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지천택계 전체의 상을 보면은 원래 자, 왜 테라라는 말을 왜 교태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물건이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 있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위는 내려오려고 하고 아래는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둘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내려가면서 요 땅이 여선육이니까 그죠? 밑에서 하늘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맨 아래가 초구가 되니까 초구가 요 모두예요. 요 두 번째, 세 번째 양들과 함께 가는 거죠. 혼자만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발모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땅 밑에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뿌리에 해당되는 거죠. 뿌리가 되고 뿌리가 지금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뿌리로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다라고 하니까 내가 양이 양으로 올라간다는데 바르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의 굉장히 이게 그 시적인 비유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괴와 효를 잘 읽으면은 잘 읽어서 이거 훈련 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언어 표현하는데 아마 막힘이 없을 겁니다. 막힘이 없다고 해서 마구 단발하면 안 되겠죠. 말은 더욱더 신중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깨닫기까지는 아마 참 어려울 겁니다. 어떤 분이 저 최근에 막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죠. 공부라는 게 어디 끝이 있나요? 본인이 깨우칠 때까지 해야죠. 그러는데 그래서 상활 발모여 정길은 발모 정길? 발모 여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발모여? 그냥 발모 정길 그랬죠. 발모 정길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비유한 것인데 결국은 뜻이 바깥에 있다라는 것이죠. 양의 군자들이 빨리 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걸 달리 표현하자면 뭐예요? 입신행도 하고 싶은 것이죠. 뜻이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공부한 그 도를 가지고 천하에 펴는 것 바로 입신행도 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니까 뜻이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그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지금 다스리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자의 뜻이니까 바로 지휘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포왕하며 용빙하하며 불가유하여 북망이면 행상유 중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구이는 두 개의 양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양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중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 위를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고하를 막론하고죠. 황을 싼다라고 하는 것은 자 거친 것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는 간이죠. 마른 것이죠. 마른 것은 황무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가 있건 자리가 위에 고하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청탁을 불문하고 이겁니다. 자 양이 양자리에 있으면 맑은 것이고 음자리에 양이 있으면은 탁한 것일 것이고 여기 다 양이 양자리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친 것을 다 싸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세 개는 지금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를 두루두루 다 아울러서 이겁니다. 아울러서 용빙하가 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이 물을 건너야 되는 거죠. 물을 건너서 제일 지금 위로 가야 됩니다. 연목계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빙하 그랬습니다. 하순물을 걸어 건넌가요? 용빙하. 하순물을 자 어쨌든 건너가면 건널빙자입니다. 이로써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용자이죠. 함께 용자. 책력에 육식갑자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하유 그랬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죠? 먼데 나하고 먼데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소원하다고 얘는 나보다 좀 아랫자리야. 얘는 너무 저 위에 가서 잘난 체 이렇게 해서 소원하다고 버리지 않고입니다. 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원 개념이죠. 친소관계.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만 어떻게 돼요? 친소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소원한 사람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친한 사람하고만 너무 사사롭게 사귀지 말고 그러니까 불사친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버리지 않고 소원한 사람을 멀리 하지 않고 그래서 먼 곳에 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내가 그 가까운 사람만 항상 개인적으로 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북망이라 그랬죠.
붕당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초요 같은 경우는 셋이,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뭉쳐서 가는데, 그런데 너무 끼리끼리만 하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붕당 개념이죠. 붕이 원래 뭐라 그랬죠? 하기시습전 불력 열화 유붕이 자원방래 할 때는 붕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회우라고 할 때는 우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었죠. 자, 이때 우라, 붕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무슨 뜻? 예? 조개라 그랬죠. 조개. 저기 뭐야 어디야? 산택 손깨, 그 다음에 풍래 있게 십붕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붕지라고 하는 것은 그 화폐가, 그 옛날에 이 조개는 굉장히 큰 그 화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물 역할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둘 다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조개 모양은 마치 달 모양처럼, 반달 모양처럼, 아니면 또 둥근 것도 있고 하니까 달 모양처럼 생겼는데 항상 두 짝이잖아요. 그래서 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조개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조개 개념을 쓰고, 오늘날 조개패라고 하는 것은 저 어떻게 돼, 딱딱하니까 딱딱한 껍질이 있고 속은 뭐예요? 부드러운 것이 있죠. 그런데 걸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속이 벌리고 그 부드러운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걷는 거죠. 그래서 조개라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조개 모양. 그래서 자, 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조개가 되고 함께 항상 같이 하는 거니까, 하기시습하는 것은 나처럼 똑같이 하기시습하는 사람은 붕이라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문회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를 같이 헤아리는 사람, 사귈 예자죠. 거기에다가 또 자를 쓴 것이니까, 그래서 벗이라라고 하는 이 발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문회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붕우라고 하는 것이죠.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은 붕이요. 그 다음에 그냥 같이 놀러뿐만 아니라 놀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사귀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벗,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귀는 사람은 벗,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붕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날은 이제 두 개 다 합쳐서 벗이라 할 때 붕우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붕망이라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붕당입니다. 붕당 개념이죠. 서로 간에 당파 짓는 것, 끼리끼리만 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구가, 그죠? 이 구가 가운데 있으면서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죠? 겉으로는 강하고, 자, 속으로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뭐 할 줄 아냐면 포용력 있는 군자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거친 것도 감싸 안으면서 같이 하숫물을 건널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하고 소원하다, 나하고 멀다라고 해서 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붕당들이 없어지니,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한다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중도를 행하여서 숭상한다. 사람들이 다 숭상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활 포항 득 상호 중행은 뭐라고 하냐면 이 광대하라, 이로써 빛나느니라, 빛나고 크니라. 그래서 중도를 행하기 때문에 중도를 행하여서 두루두루 아울러서 함께 나아가는 자죠. 누구는 버려두고 쟤는 내 편이 아니라서 버려둔다 이러지 않고 함께 가기 때문에 이로써 광대할 것이라 라고 표현했고, 자, 구삼가 같은 경우는 하늘계 맨 위에 있습니다. 하늘계 위에 있으면 해가 아래서부터 떠가지고 저녁이 되면 뭐가 되나요? 지죠. 내가 그래서 불평 불피하고 무왕불복하니 간정이라야 무구하고, 자, 물혈코 기부하니, 그냥 무구하고, 그 다음에 물혈하고, 긍휼히 하지 그냥 뭐죠? 그 슬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슬퍼하지 말고 기부 우식에 유복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불평불피라고 하는 것은, 자, 아무리 고르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오래 또 있더라, 제일 윗자리죠. 무평, 무자, 아닐 무자, 없을 무자.
고르더라도 지금 내가 맨 위다 보면 산 정상이 아무리 반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르더라도 기울어지지 아니함이 없고입니다. 기울어지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하루 해가 갔죠. 하루 해가 다 지면 다시 또 새로운 해가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시 말해서 바로 이거는 천도의 운행에 해당될 것이고, 모든 땅이라는 것도 아무 계속 고르게 평평하더라도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빠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 항상 이때면 다함이 있다. 여기서 그래서 뭐예요? 군자의 그 겸규에서는 군자 유종이라 그랬죠. 마침이 있다라는 표현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무평불피 무왕불복, 그래서 간정이라야, 그래서 어렵게 하고, 저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죠.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하여야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물휼이라도 일단 물휼이라도 이렇게 보자. 물휼이라도 근심하지 않더라도, 그죠? 말물자니까 근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미더움이, 자, 하늘께 양자리의 양으로서 바르게 있으면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천하를 크게 태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더움에, 그죠? 그 기부, 그 미더움에, 그 미더운지라 기부라, 근심하지 않더라도, 자, 네가 항상,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다시 오고 하는 그 이치를 깨닫고, 항상 어렵게 하고 바르게 했기 때문에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 않더라도 두루 그 미더운지라, 지천 택교의 구삼의 군자에 대한 그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식에, 자, 밥을 먹는데 우식에 유복하리라 라고 해서 복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나오네요. 복이라는 말, 지천 택교의 사왕에, 자, 지천 태 세상이라, 태평한 세상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밥 먹는 게 아니죠. 식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복이 있으리라 그랬고, 무왕불복은 가서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천지제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 표현했죠. 하늘과 땅이 만나서, 자, 해가 뜨고 지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떠서 다시 오고 다시 뜨고 다시 오고 하는 요 내용을 천지제하라, 무왕불복 천지제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잘 연구해서 다스리니까 두루 백성들이 먹는데, 그냥 먹는데, 자, 복이 있다. 복이라라고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죠. 복은, 자,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주고, 그래서 정전법으로 농사를 짓죠. 그럼 두루두루 공전사전을 해서 모두가 일합이죠. 다 함께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 복입니다. 복은 결코 혼자만의 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을 받는다면 내 주변 전부가 다 함께 받는 것이 되겠죠. 이게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 복만 비는 사람들 있죠. 절대로 그 복은 내려올 수가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식에 유복하리라 라고 표현했고, 양이 양자리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외국교로 보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장자가 되는 거죠. 장자가 돼서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릴 사람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랫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데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초요는 같이 함께, 내가 올라간다면 같이 쭉 다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발모라는 말로, 발모휘라는 말로 표현했죠. 발모로서 이제 그 뿌리를 캐서 내가 움직여 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내 제일 뿌리가 되잖아요. 그죠? 뿌리 개념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휘라고 하는 것은 2하고 3 다 아우르는 것이고, 여기도 혼자 못 가죠. 그래서 아래 위 다 포용하는 것, 그리고 다 나하고 멀더라도 버리지 않고, 그래서 다 붕당을 없애는 것, 정치적으로는 이걸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구3은 마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봄이 오면은 다시 또 농사 짓기 시작하는 거죠. 봄이 되면 또 다시 농사를 짓고 하면서,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잘 따르니까 어떻게 된다? 오시게 먹는데 복이 있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 65, 상육은 전부 다 음으로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육사 같은 거는 음으로써 음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습니다. 바르게 앉아 있고, 그래서 편편하여니까, 편편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날갯짓을 치면서 빨리 지금 급강하, 빨리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가 빨리 비상하기도 하고 빨리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건 편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려가야 되니까 양의 군자들이 지금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편편하여 빨리빨리 날아서 불부이 기린하고 불계 이분이라 표현했는데요. 부유함을, 그죠? 부유함을 그 이웃으로서 하지 않고예요. 내가 부유한다. 부유함이라, 지금 육사 같은 경우 부유함을 그 이웃으로서 한다 그러면 유고는 어쨌든 임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유고 임금의 기대 가지고서는 내가 녹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유고 임금에게 기대 가지고서는 녹을 먹고 시급지 얻어보세요. 이처럼 또 부유한 일이 있나요? 그러나 지금 지천 택계에서 이 땅꾀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야 되니까 내가 그 이 자리에 그냥 계속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이 유고의 녹을 먹으면서 부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제 두루두루 나는 내려가는 것이 누가 내가 매달 임금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임금 눈치 보고 또 아래에서도 밀고 올라와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더군다나 아래로 보면 나 음양 짝이 되는 또 멋진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저 아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경계하지 않아도 미도움이 있는지라, 그죠? 미도운지라. 음으로써 음자리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음자리로서, 자, 바로 유가 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순한 상이죠. 곤괴의 순한 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해서 믿게 합니다. 스스로도 경계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가 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편불부라고 하는 것은 실야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실함을 잃은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쭉 비었죠. 사람이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 자리가 중요하겠는가. 벼슬자리 미련 없이 다 내던지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 실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위는 소인이지만은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자리 놔두고 떠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불계이부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아니해도 믿는 것. 이 사람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이 사람이 중심 원자라 그랬죠. 정말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천 태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리는 아니겠구나 하고 내려가는 것. 자, 그 다음에 지천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겠죠. 천지비가 되는 겁니다. 한번 태평하면 다시 비가 되는데, 자, 은나라 말기에 그 제을이라고 하는 임금을 가지고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제을 귀매니, 자, 이로써 복되고 크게 길하도다. 여러분들 복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 구호요에 아까 어디에요? 구삼효, 구사효 어디나 구삼효죠. 이게 다스리는 자리니까. 자, 구삼효의 복과 아래 백성들과 두루 함께 먹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만 그쳐야 되는 거죠. 천자의 자리에 앉아서 더 나아가면 안 되겠죠. 자, 구삼에 대해서는 복이라 표현했고, 유고에 대해서는 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바로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지사회라는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이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같이 공평한 분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복을 누리라는 것은 뭐예요? 일자에 그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탐욕하면 안 됩니다. 제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천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죠.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죠. 거기서 그 복이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매 그랬어요. 누이를 시집 보낸다 그랬습니다. 누이를 누구한테 시집 보내요?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시집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랫자리에 보면은 멋진 짝도 있죠. 구위에 이런 어진 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누이를 시집 보내는데 이로써 복되니 이거죠. 이로써 복되니 딱 자기가 맞춰야 될 복. 이거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왕족끼리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역을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더라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 고려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합니다. 일찍이 이 주역을 보면서 이 문명사회에서는 이미 근친상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정리됐더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크게 길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점점 가면서 자, 비색한 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을이라는 분은 누구였죠? 말기의 주의 아버지가 되죠. 장자인 미제 개의 아버지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대로 만약에 내가 이거 만약 근친상간으로 해서 뭐 다시 같은 왕족한테 씹을 보낸다 그러면은 잘못되는 일이죠. 그래서 비색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치고 아래로 시집 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록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내용이고 그래서 복으로서 크게 길하다라고 표현했고 중이 행원냐라 표현했습니다. 이지원길은 자 내가 중도로서 바로 원하는 것을 행한다 표현했습니다. 비록 양자리에 음이 와 있지만은 중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중도로서 자 바라는 바 어떻게 해야 태평한 세상인지 어떻게 해야 돼야 안정된 세상인지를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자식 시집 보내는 것도 자 되도록이면 먼 곳으로 시집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상육 다 되면 그 다음에 비색한 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비색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건 지금 주공이 쓴 겁니다. 뭘로 표현하면 성복 우황하니 그죠? 성복 우항에 불용사요 자읍 고명이면 정이라도 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성을 회복하는데 그죠? 성을 회복했다면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성을 회복하는데 어디에서 한다? 황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자, 황이라고 하는 건 해자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해자라고 하는 것은 해자가 이렇게 되던가요? 흑토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돼지 해자가 이렇게 쓰죠. 돼지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되는 거죠. 땅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비어 있는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뭐를 마냥 구덩이를 만드는 거죠. 구덩이를 파는데 해자를 파는데 이렇게 해서 물이 없는 해자를 황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언덕 밑에서부터 보면은 언덕 부자니까 밑에서 보면 높이 되고 여기다 황을 이렇게 해서 이걸 파내면은 땅 두덕에서 나온 흙이 있죠. 이 흙을 가지고 뭘 쓰느냐면 옆에다가 성을 쌓죠. 성을 쌉니다. 양쪽으로 흙을 요렇게 뭐죠? 저기 돌멩이를 양쪽으로 쌓으면서 가운데에다가 여기서 판 해자의 흙을 계속 다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을 황에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는데 해자를 파서 해자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만들어 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는데 성을 쌓는데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쓰지 않고 물용사죠. 사람은 쓰지 않고 이겁니다. 무리들을 쓰지 않고 무리사자. 그러니까 무리들을 쓰지 않고 읍으로부터 명을 구하기 말린다면 자 너희들 성사라 그래서 읍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하기만 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지금 성 쌓는 일이 중요하고 바르다 하더라도 인색할 것이라 백성들의 도움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서경 공부하시는 분들 반경이 도읍지를 옮기는데 어떻게 했던가요? 기존에 있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지금 은나라의 땅이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자꾸 이 바닷가고 이렇게 황하강 하류에다가 바닷물까지 밀려 들어오니까 늘 도읍지가 물에 잠기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도읍지를 옮기고 하는데
도읍지를 옮기는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 지금 꼭대기니까 이건 성 쌓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높이 쌓는다. 높이 쌓는데 자, 백성들 무리들을 동원을 하려면은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도시 하나 옮기는 데는 그 도시에서 살면서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들 설득해야 돼요. 이들이 뭐냐면 반경편에 보면은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반경이 직접 나서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다 설득합니다. 엄포, 설득 뭐 두 가지 다 병행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리를 쓰지 않고 혼자 읍에서 누구 책임자 두고 네가 가서 막 강제로라도 끌고라도 해라? 그러면은 아무리 도읍지를 옮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어쨌든 반경 때하고 이로 인해서 어쨌든 은나라는 참 피폐해집니다. 반경은 나름대로 설득해서 옮기긴 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조가의 땅으로 또 옮기죠.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에 이제 조가의 땅으로 옮기면서 그때 마지막에 이제 피폐되는 상황을 표현했고 반면에 이 맨 윗자리에서 임금의 그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을 쌓은 사람 있죠. 나급경의한 주공 같은 경우. 주공 같은 경우는 은나라의 유민들을 다 동원을 하고 설득하면서 성을 쌓았기 때문에 두루두루 나중에까지도 명예를 누린 경우죠. 그래서 그때 무리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들을 설득했느냐 안 설득했느냐. 바로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다 여기가 다 무리도 여기도 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활 성복우항은 기명난예라 그 명이 어지럽으니라. 그 명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읍에 앉아가지고서는 명이나 내죠. 같이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라는 어지러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 얼마나 설득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천택 리귀에서도 봤지만은 결코 강명한 군주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이 의논해가면서 같이 일을 풀어가고 뻔히 본인이 알더라도 어떻게 된다? 아무리 내가 밝고 결단력 강하고 하더라도 항상 같이 의논하는 것. 모르는 채. 그게 나중에 이제 보면 명의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중에 꼭 명의궤라서 그런 게 아니면 다 합니다. 항상 무리들에게 다다르는데 이 중에 뭐라고 그랬죠? 이 중에 그 다음에 용회죠. 어둠을 써서 어둠을 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를 가지고 쓰면서 점점 밝게 한다라는 용회 이명 도강량에 다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꼭 지와 명의궤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군자로서 그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할 때 내가 잘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동의하죠? 이 민주주의 방식이 그게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 할 건데 국민투표 하세요. 예전에 대표적인 게 그 뭐예요? 아 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무상급식을 하는데 우리 투표합시다. 그처럼 어리석은 자 어디 있어요? 자기 직을 걸고 결국 쫓겨나자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선택하라가 아니죠. 두루두루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좀 융통성 있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